오늘 형님 한번 또 시원하게 오프닝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네. 잘 지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왜 빨리 이렇게 보내요? 한 주 잘 보내? 왜 빨리 보내? 또 말렸다. 청춘님 시작. 네, 안녕하세요. 러브페티브의 최인정수 이사. 개그맨 임은채입니다. 호흡이 좋아졌어요. 바로바로 넘기네. 자, 이번 시간 말이죠,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거를 저는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네, 중성화 수술. 많은 분들이 중성화 수술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자꾸 수의사들이 하라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들어도 이게 아리송하거든요. 남자의 자존심을 꼭 뺏어야만 하느냐. 문재 씨의 생각이거든요. 왜 남자 자존심을 뺏느냐. 문재 씨처럼. 잠깐만요. 됐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문재 씨처럼 왜 나와요, 형님? 자, 중성화 수술을 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얼굴이 또 빨개지네, 형님. 아니, 무슨 말을 하시냐고. 문재 씨처럼이 너무. 문재 씨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래요? 확 넘어간 거잖아. 이상한 생각을 했나봐. 자! 네, 중성화 수술의 필요성.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왜 하느냐?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키우는 가정견도 있지만은 밖에서 이제 약간 뭐 들개나 들고양이들이 번식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사실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포획해서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성화 수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정부 사업도 있죠. TNI라고 해서 잡고 중성화하고 또 풀어주는 하는 그런 사업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같은 목적 맞아요. 네. 무분별하게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중성화 수술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한가요? 우선 수컷의 경우를 따져볼게요. 수컷들은 이제 고환이 어렸을 때 자라다가 뱃속에 있다가 네. 고환이 하강이 돼요. 고환이 하강되는 이유는 남자는 차야 되고 생식기가 네. 여자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복강 내에 자궁, 난소, 암컷들은 존재하고 수컷들은 고환이 하강이 돼야 돼요. 근데 고환이 둘 다 그 사타구니에 있는 정삭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환이 작아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고환이 커서 일찍 정삭이라는 구멍이 닫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배 안에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들어있는 것들을 잠복고환이라고 해요. 잠복고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고환에 변형이 오게 돼요. 고환에 종양이 될 수도 있고 고환이 낭종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꺼내줘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잠복고환은 고환이 뱃속에 있으니까 수술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 건강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환이 하강되는 애들은 왜 해줘야 되느냐? 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생동물들은 알아서 때가 되면 번식기가 되면 번식을 하고 메이트를 하고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고 또 육아를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수컷들은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수컷들은 365일 24시간 본능이 불가동합니다. 그래서 마운팅을 위해서, 교배를 위해서 열심히 킁킁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기견들 보호소들 가면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수컷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는 사랑을 찾아 집을 떠난 거죠. 하지만 요새 집들이 거의 예전처럼 단독주택에 있어서 집 올 일 다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떠나게 되면 찾기 힘들게 되는 집 냄새가 공중에 뜨게 되죠. 그리고 정처 없이 잠깐 잊어먹으면 얘네들이 거의 2km, 3km 이상을 걸어가서 딴 데로 가게 돼요.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 거죠. 그리고 보통 이쁜 반려견들을 보면 안 찾아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를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전혀 찾아줄 수 없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왕 잃어버린 김에 찾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건 극소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기견의 발생 비율에 있어서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말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삐쩍 마르게 돼요. 보통 중성화 수술 안 하는 강아지를 보면 살찐 강아지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자기 급여를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리 들고 마킹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상하게 보통 붕가붕가라고 하죠. 마운팅하는 행동들을 해요. 다리 잡고 인형 잡고 그리고 또 발기라고 하죠. 이렉션이 생겨요.
그러면 또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참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질병도 언제든 고쳐주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인 거죠.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6개월 전후로 성성숙이 이루어지기 전후로 바로 수술을 해서 본능이 유발되기 전에 멋모를 때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성화 수술을 추천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스위사회도 그렇고, 뭐 유럽 같은 어느 국가도 보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주사를 맞춰요. 그래서 고환 수컷의 경우들은 고환이 작아져요. 중성화 수술 호르몬 주사를 때마다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차이인 거죠. 저희는 아예 불임을 하게 해서 건강을 찾아주느냐, 이 친구들한테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호르몬 주사를 놔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 갖게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하긴 해요. 하지만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부작용이 나는 것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건강상에 좋다라는 게 대한수의사회의 취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암컷은 발정을 하는 시기가 6개월 간격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기에만 교미 행위를 허락한다는 거죠. 수컷들은 365일 24시간 온통 준비되어 있다 보니 여자친구를 줘서 암컷을 한 마리 준다 하더라도 그 본능을 충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컷이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물론 종견의 목적으로, 번식과 브리딩의 목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위해서 하는 애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인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암컷도 중성화를 하죠. 네, 그래서 암컷은 보통 이제 암컷 수술을, 이제 수컷은 고환 적출술이라고 해요. 중성화 수술의 정확한 명칭을 고환을 적출하는 거예요. 암컷은 보통 OH라는 영어를 많이 병원 가시면 많이 쓸 텐데, 그게 오바리오, 난소, 히스테렉토미, 히스테리, 우리 히스테리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자궁과 여성에 대한 하는 거고, 난소, 자궁, 액토미, 적출술이에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암컷들은, 수컷은 수술을 하게 되면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물론 마취 깨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정작 수컷은 일반적으로 고환이 하강됐다 했을 때는 5분, 10분이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근데 암컷은 보통 20분, 30분이 걸리게 돼요. 왜냐면 개복을 해서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게 돼요. 그러면 난소와 자궁을 정확히, 보통 강아지의 경우에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지만 다태동물이에요. 여러 마리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다태동물이에요. 다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율이 Y자로 되어 있어요. Y자. 그래서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난소 두 군데에서 적출을 하게 돼요. 잘라서 Y자에 대한 자궁을 적출하는 거죠. 그럼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선 자궁의 호르몬의 이상과 염증의 이상으로 생기는 자궁 축농증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 볼펜보다 작은 자궁이, 물론 발전기 때는 이 정도 볼펜 정도 두꺼워질 수도 있지만 보통 볼펜 심 정도 되는 가늘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거의 두께가 이만하게, 아니면 더 이만하게 자궁에 농이 차서 새끼 임신하는 것처럼 자궁에 농이 차서 자궁 적출술. 그러면 몸에 열이 나고 밥을 안 먹고 구토하고 갑자기 급성으로 밤에 경우가 되게 역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밤에 많이 발생을 해서 응급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궁 축농증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난소에 난포낭종이나 난소암이나 난소종양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생식기에 대한, 비뇨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6개월 이전에 유선이 첫 발정을 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면 유선이 열리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유선 종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유선이 찢지 말하는 거. 네, 유방암인 거죠. 그러면 걔는 보통 8개에서 11개, 12개, 보통 10개, 평균적으로 10개 전후에 유선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유선이 각각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한 염증에 의해서 종양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종양이 전이성이 굉장히 높아서 유선 종양이 온 애들 보면 거의 병원에서 보면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요. 물론 투과성인 애들은 발견이 할 수 없겠지만 비투과성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폐나 심장이나 몸 안에서
종양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선 종양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6개월 이전에 수술을 저희 애들은 6개월이 넘었는데요. 한두 살이 됐는데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확률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도 뭐 여자는 찬바닥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생식기가 배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걔는 사람보다 또 체온이 1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보다 이렇게 만져서 열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걔는 1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열감이 있고 좀 많이 더 더워하고 또 털로 덮여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위 타는 게 좀 더 많으니까 찬바닥을 많이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노령견들 보면 또 저희랑 똑같이 따뜻한 데 좋아하는 애들은 몸 지지는 거 마냥 따뜻한 데 찾아서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름 안에도 이불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성화 수술하면 애기들이 좀 살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저희도 보면 이제 저희 뭐 어머님들 이렇게 이제 폐경들 오시고 부모님들 이렇게나 여성분들 폐경이 오시게 되면 호르몬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갑자기 살이 막 찌는 이치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자체가 이제 호르몬을 방출하는 자궁 난소와 호르몬에 자체하는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을 떼다 보니까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 좀 많아져야 돼요. 쉽게 살이 찌기 때문에 산책량은 제가 뭐 전에 또 말씀드린 것도 있잖아요. 걔는 피곤해야 행복한 아이다. 그래서 최대한 더 많이 피곤하게 더 많은 운동과 산책량을 주시면 비만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격도 좀 온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은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20년 가까이 이제 동물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면 좀 유해지거나 좀 순해지는 경향이 좀 평균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왁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산수술을 했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 마운팅을 하거나 발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민망해요 왜 그래야 되지만 본능적으로 오는 경우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현재 얼마 안 됐을 때는 분비되어 있는 호르몬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기 전에 특히 다리 들고 오줌 싸는 마킹 행동 같은 경우들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걔네들한테 본능이고 당연한 행동인데 저희들이 싫어하는 것들인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게 되면 많이 줄기는 합니다. 대신에 수술이 좀 늦는다고 하게 되면 그런 줄어들 확률은 좀 이렇게 많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중성화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좀 더 원래 이제 개를 좋아하니까 평상시에 들었던 중성화 수술 말고 또 다른 내용들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 최인영 수의사 선생님께서 다 읽어보고 댓글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베스트 댓글에게 또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 또 좋은 댓글로 한번 배대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중성화 수술. 저는 제 의견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민재 씨부터 중성화 수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 결혼. 근데 그 눈물 흘리는 데 없었나요? 혹시 중성화 수술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데? 네, 자꾸 의연하지 않는 걸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 좋아요. 난 형 진짜 이거 할 때 제일 이 형 귀여워. 약간 이런 거 알죠, 형님?